우리는 위대한 영웅 이순신 장군의 빛나는 승리만을 기억합니다. 명량의 기적, 한산도의 하객진,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의 장렬한 최후까지 그의 이름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대명사였.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승리 뒤편에 영웅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그의 이름과 숭고한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전쟁을 치러야 했던 한 남자의 운명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한 영웅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차원의 영웅적 서사와 인간적인 고뇌를 마주하며 역사의 입체적인 면모를 발견하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임진왜란의 막바지 1598년 12월 노량 앞바다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왜군을 상대로 거둔 대승이었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죠. 모든 조선 백성의 정신적 지주이자 구국의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전투 도중 적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은 전장을 넘어온 백성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죠. 그들의 영웅이 돌아왔지만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그 모습에 조선 팔도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비통한 현장에서 29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유해를 모시며 상주 역할을 해야 했던 이순신 장군의 장남 이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는 굳게 다문 입술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감당하기 버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에 얹혔을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거대한 시대의 무게를 고스란히 이회에게 넘겨주는 순간이었으니까 그는 이제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그가 남긴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숙명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상흔은 깊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전후의 혼란스러운 정치 지형이었습니다.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은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죠. 승리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권력 다툼과 해묵은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이순신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영광의 상징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견제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시기였던 겁니다. 전란의 영웅에게 드리워진 그림자,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였을까요? 궁궐은 전후 복구와 함께 새로운 권력의 재편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전쟁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는 듯 보였고 조정 대신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고 대립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세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이순신 장군의 존재는 일부 세력에게는 불편한 진실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압도적인 업적은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이회는 아버지의 유해를 거두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그를 둘러싼 무거운 공기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애도와는 별개로 조정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전쟁이 끝나자마자 영웅의 업적을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이회 앞에는 칼과 창 대신 붓과 글로 싸워야 할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외롭고 험난한 싸움이 말이죠. 그의 고독한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아버지 이순신 장군의 비극적인 전사 이후 조정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짐작했었죠. 백성들의 깊은 애도와는 별개로 궁궐 내부에서는 영웅의 업적을 평호하려는 움직임이 마치 물밑 압류처럼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이회 장남에게는 칼과 창이 아닌 붓과 글로 맞서 싸워야 할 또 다른 전쟁이 예고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빛나는 명예를 지키기 위한 외롭고도 험난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오랜 전쟁이 끝난 뒤 찾아온 평화는 사실 조선 조정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권력 다툼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임금 선조께서는 피폐해진 국정을 수습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공신들의 서열과 권력 재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죠. 이때 온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너무나도 압도적인 업적을 남긴 이순신 장군의 존재는 일부 권력 세력에게는 탐탁지 않은 그림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이 곧 백성들의 희망이었기에 어떤 이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노량해전에서 장렬히 전사하신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공공연하게 혹은 은밀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장군의 활약을 과장되었다고 폄하하거나 때로는 그의 지휘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트집을 잡으려 했죠. 심지어는 과거의 작은 실수나 오해를 부풀려 그를 흠집내려는 비열하고 악의적인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웅의 빛나는 업적을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은 아들 이회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해를 모시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이회는 그를 둘러싼 무겁고 냉정한 공기를 피부로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진심 어린 오열과는 너무나도 다른 조정의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시선들을 말이죠. 그는 이러한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요. 이는 단순한 아들의 도리를 넘어 역사의 진실을 지키려는 숭고하고도 막중한 사명감에 가까웠습니다. 이회는 이제 칼 대신 낡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순신 장군이 남기신 수많은 기록들, 특히 그 유명한 난중일기를 밤늦도록 촛불 아래에서 필사하고 정리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실상과 아버지의 고뇌, 그리고 눈부신 승리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긴 그 기록들은 진실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 그는 또한 아버지와 함께 전장을 누볐던 병사들이나 수군 지휘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생생한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맞춰가며 임진왜란의 전말과 아버지의 위대한 활약상을 면밀히 재구성해 나갔죠.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이 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처럼 험난했습니다. 이회는 이러한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의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해달라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청원이었죠. 그러나 조정의 높은 문턱은 좀처럼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관료들은 그의 상소를 읽지도 않고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대하며 냉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그저 죽은 아버지의 명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과민한 아들 정도로 치부하며 비웃기도 했고요. 이회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끝없이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을 것입니다. 깊은 좌절감과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 그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짓눌렀을 테죠.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홀로 우뚝 서서 그는 붓 한 자루와 진실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을 가지고 끈질기게 싸워나갔습니다. 그의 고독한 투쟁은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을 발하는 작은 등대처럼 어둠 속에서도 진실의 빛을 밝히기 위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회는 단순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지키는 굳건한 파수꾼이자 잊혀진 진실을 캐내는 용감한 역사가와 같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옛 기록들을 뒤지고 무심한 사람들을 설득하며 때로는 차가운 외면과 노골적인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은 마치 단단한 바위에 오랜 시간 스며드는 물방울처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대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전쟁은 칼과 방패로 적을 베는 물리적인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붓과 글로, 진실과 거짓으로 맞서는 훨씬 더 고독하고 치열한 정신적인 싸움이었으니까요. 이처럼 붓과 글로 싸우는 이회의 처절한 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절박한 상황으로 치달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되찾으려는 그의 집념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지만 그를 둘러싼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차가웠죠. 조정의 싸늘한 시선과 기득권 세력의 노골적인 방해는 그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으며 진실을 향한 그의 여정을 거듭된 좌절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압박 속에서 그는 더욱더 간절하게 아버지의 흔적을 쫓아갔죠. 그의 노력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밤을 꼬박 새우며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낡은 기록들을 탐독하고 선조들의 증언을 찾아 전국을 헤매며 때로는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진실의 조각들을 걸어모았을 테죠. 그 과정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회의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벽을 혼자서 허물어뜨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을 테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훼손된 명예는 그에게 포기할 수 없는 강렬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던 순간 그의 끈질긴 탐색은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아냈습니다. 오랜 시간 먼지에 덮여 입혀졌던 낡은 서고의 한 구석에서 그의 손끝에 마침내 운명적인 기록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발견한 듯한 충격과 함께 그의 심장을 격렬하게 뒤흔들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은폐로 인해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던 아버지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희생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니까. 그 순간 이회의 눈빛은 다시금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의 흐름 속에서 왜곡되고 잊혀졌던 진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이회는 이 증거를 품에 안고 모든 것을 걸고 조정 대신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가로막아섰던 수많은 장애물과 냉대 그리고 혹독한 압박이 다시금 그의 앞을 가로막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떤 변명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진실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그는 싸늘한 시선이 가득한 조정 대신들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터져나오는 그의 주장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을 깨뜨리는 쇠빙선처럼 굳건했던 편견의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업적을 폄하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했던 이들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순간 조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겠죠. 어떤 이들은 당황했고 어떤 이들은 분노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진실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회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제시한 증거가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물론 그의 가족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역사의 올바른 기록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짊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굳게 믿었을 테니까요. 그의 뜨거운 열정과 흔들림 없는 용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던 조정의 분위기를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회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깃발을 높이 들고 홀로 거대한 폭풍우에 맞서는 한 명의 전사와 같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터져나오던 이회의 주장은 차가운 편견의 얼음장을 깨뜨리는 쇠빙선처럼 마침내 굳건했던 조정의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와 흔들림 없는 논리는 아버지의 업적을 폄훼하려 했던 이들의 부당함을 명백히 드러냈죠. 그 순간 팽팽했던 긴장감은 서서히 진실의 무게로 기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당황스러움에 얼굴을 붉혔고 어떤 이들은 진실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이회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도박과도 같았지만 그의 뜨거운 열정과 흔들림 없는 용기는 얼어붙었던 조정의 분위기를 서서히 녹여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깃발을 높이 들고 홀로 거대한 폭풍우에 맞서던 한 명의 전사 같았던 이회의 사투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이순신 장군에게 합당한 명예와 영광이 되돌려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회 장군의 끈질긴 노력과 불굴의 용기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그의 진심은 차가웠던 조정의 마음을 움직였고 진실의 빛은 어두웠던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냈습니다. 임금의 윤허 아래 이순신 장군에게는 정당한 시호와 관직이 추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한 영웅의 위대한 업적이 왜곡되지 않고 역사에 올곧게 기록될 수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영웅 이순신은 다시금 우뚝 섰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 이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벅찬 안도감과 함께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냈다는 깊은 만족감에 젖었을 겁니다. 이회는 아버지의 유해가 안장된 곳을 찾아 조용히 예를 올렸을 테죠.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영전에 자신의 모든 노고와 헌신을 바치며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그의 삶은 오직 아버지의 빛나는 이름을 지키고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후대에 온전히 전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칼과 방패 대신 붓과 글로 싸웠던 그의 전쟁은 어쩌면 노량해전보다 더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 덕분에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위대함은 시대의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할 수 있었고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회는 단순히 영웅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완성시킨 진정한 유산의 후계자였습니다. 그의 조용하지만 위대한 유산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묵묵히 채워 넣으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웅 이순신 장군의 화려한 승리만을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이회의 이야기는 위대한 업적이 단순히 전투의 승리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진실을 지키기 위한 한 개인의 끈질긴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비로소 완벽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승리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이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회는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진실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개인의 끈기 있는 노력이 시대를 넘어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 말이죠.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위해 싸운 이름 없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완성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아들 이회와 같은 비밀스러운 후계자들의 헌신 덕분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